지난 시간 마더 엔터프라이즈와 결별을 결심한 상태에서 도쿄돔 콘서트 준비에 들어간 오자키 유타카.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콘서트를 앞둔 오자키였지만 기존 전속 밴드도 전부 해체가 된 상황이었어요. 리허설 당시 기존 밴드를 대신해서 전문 뮤지션들이 투입이 되긴 했지만 호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컨디션은 최악이었죠. 그럼에도 이 공연에서 그가 부른 곡은 22곡인데 군중 속의 고양이, 태양의 파편, 가로수 등을 부르는데 특히 군중 속의 고양이, 이 곡은 라이브로 부른 것이 도쿄돔에서 부른 게 유일하거든요. 이 당시 영상 보면은 목소리가 진짜 안쓰러울 정도로 망가져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 후렴 부분,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줄게요, 당신이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이 부분을 부를 때는 정말 절규를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주죠. 헌데 다른 곡과 달리 이 곡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공연을 끝마치고 뒤편으로 사라진 오자키 유타카. 그렇게 팬들은 도쿄돔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공연이 끝났으니 이제 가야죠. 근데 바로 그때 오자키는 다시 무대에 올라요. 공연 다 끝났는데 말이죠. 그리고 씩 웃더니 다시 노래를 해요. 팬들은 어리둥절하죠. 공연 끝난 줄 알았더니 깜짝 공연이었어요. 그때 오자키가 부른 곡은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곡은 1집 17세의 지도에 10번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서 그제서야 도쿄돔을 떠납니다. 도쿄돔 콘서트가 끝난 뒤 마더 엔터프라이즈를 떠나서 다시 CBS 소니로 돌아가려는데 문제는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역시 세상 일은 쉽지 않죠? 오자키가 마더 엔터프라이즈를 떠난다고 하자 마더 엔터프라이즈 측은 억대의 위약금을 요구해요. 즉 가지 말란 소리지. 협상에 들어갔지만 서로의 이견 차이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게 진전이 안 돼요. 이로 인해서 오자키는 또 1년간의 공백이 생겨버려요. 다시 말해 마더 엔터프라이즈는 보내줄 마음 없다는 거죠. 넌 못 지나간다. 그렇게 끝이 나지 않는 싸움에 오자키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죠. 문제는 활동을 못하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가고 있던 1989년 7월 24일 지쳐가는 마음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아들 히로야가 태어나요. 이 당시 오자키에게 아들 히로야의 존재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어요. 오자키의 아들 사랑은 유독 남달랐다고 해요. 잠시나마 아들 히로야에 의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이때 문제가 소속사와의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계약을 채우는 게 오자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오자키의 고집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자키는 계약 기간이고 뭐고 더 이상 있기 싫은 거예요. 반면 오자키와 달리 후쿠다 사장은 오자키가 계속 부를 채워주니까 당연히 잡으려고 했겠죠. 이 기간 동안 오자키가 얼마나 피폐해졌냐면 교도소에 수감될 때도 망가지지 않았던 얼굴이 망가지는가 하면 부인 시게미 씨에게 폭행까지 시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미수에 그친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하죠.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죠. 휘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곳에서 예전에 책을 출간하게 해준 켄조 토오루 씨를 만나게 돼요. 이때 켄조 씨의 도움으로 로드 앤 스카이라는 소속사로 옮길 수 있었어. 당시 위약금의 일부를 로드 앤 스카이가 부담하고 오자키 본인의 지분을 마더 엔터프라이즈에 모두 양도하는 조건으로 마더 엔터프라이즈를 떠나게 되죠. 결국 오자키가 신인 시절 오자키를 전담했던 스도 아키라 씨의 중재 아래 로드 앤 스카이로 새 둥지를 틀 수 있게 된 거죠. 문제는 소속사를 옮겼으니 그의 삶이 나아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자키의 해고록을 보면 로드 앤 스카이 역시 마더 엔터프라이즈와 다를 게 없었다고 하죠. 이들 역시 자신을 이용해 어떻게 돈벌이를 할까?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죠. 사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게 1990년 10월 21일 CBS 소니와 계약을 맺고 싱글 러브웨이 그리고 그해 11월 15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 탄생을 발매합니다.
특히 이 곡의 마지막 두 줄은 그의 형 오자키 야스시의 증언에 따르면 아들 오자키 히로야에게 남긴 가사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5집 탄생은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르는데 이건 2집 회기선 이후 3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어요. 이때 오자키는 아이소톱이라는 소속사를 만들고 사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그때가 1991년 11월이었어요. 여기서 끝이면 그의 엔딩이 해피엔딩이겠지만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 오자키는 부인 시게미 씨와 이혼 준비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때 아이돌이었던 사이토 유키와 불륜설에 휘말립니다. 이게 이혼 준비를 하게 된 것도 맞고 사이토 유키와 불륜을 한 것도 사실로 드러나요. 이 불륜 사실이 드러난 이유가 이 둘이 홋카이도와 오타루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게 사진에 찍힌 거예요. 물론 사이토 유키는 당시에는 불륜 사실을 부인했죠. 결국 1993년에 가서야 오자키와의 관계를 인정했다고 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혼은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사이토 유키와도 헤어지게 됩니다.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한데 그 얘기를 다 하면 너무 산으로 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불륜 사건이 마무리되고 다시 활동에 들어가요. 이때 팬클럽도 처음으로 만드는데 그게 바로 엣지 오브 스트리트. 1991년 5월 20일 요코하마 아레나를 시작으로 10월 30일 국립 요요기 경기장까지 5개월이 넘는 투어에 들어가는데 이 투어 전에 체중을 무려 10kg나 감량을 했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팬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몰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체중을 감량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투어는 그의 모든 거를 걸었던 투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결국 오자키는 이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재기에 성공합니다. 특히 투어 마지막 날인 10월 30일 국립 요요기 경기장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곡은 자신이 CBS 소니 오디션 때 불렀던 댄스홀이었어요. 이 공연은 그의 생애 마지막 공연이 된 동시에 댄스홀은 마지막 곡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투어를 마치고 6집 앨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해 12월 25일 성탄절에는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안정을 찾는 듯해 보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허나 4일 후였던 1991년 12월 29일 그동안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생겨요. 이때 또 충격이 컸는지 모친상을 겪은 후 또 정서불안을 겪게 돼요. 오자키의 삶 자체가 좀 편안해질만 하면 또 터지고 이런 식의 패턴이 늘 반복됐어요. 그러던 6집 녹음을 다 마친 상황이었던 1992년 4월 25일 일본 열도를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자키 유타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당일 4월 25일 새벽 5시 45분경 도쿄 근교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 중이었던 여성에 의해 전라인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곧바로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곧바로 퇴원을 해요. 그리고 오전 10시 호흡이 멈춘 채로 쓰러진 오자키 유타카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근데 의아한 일이 벌어져요. 911 신고를 바로 한 게 아니라 1시간 뒤였던 오전 11시 9분경이 돼서야 911에 신고를 해요. 리온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뒤늦게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1시간 뒤였던 오후 12시 6분에 폐부종으로 사망을 하고 말아요. 그때 그의 나이 27세였어요. 근데 여기서 왜 바로 병원을 가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대두되는데요. 당시 오자키가 병원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평소에도 병원 가는 거를 엄청 싫어했다고 해요. 오자키의 죽음은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미스테리라고 해요. 극단적 선택이냐 아님 타살이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의 6집 앨범 자켓에 마치 십자가에 누워있는 듯한 모습으로 찍혀있는데 이게 미리 죽음을 예견하고 준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긴 한데 이것 또한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하죠. 그의 추도식에는 무려 37,000여 명이 모였는데 이건 당시 기준으로 미소라 히바리의 장례식 다음 가는 규모였고 그로부터 15년 뒤인 2007년 사카이 이즈미의 장례식 이전까지 최대 규모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자키 사후 당시 아직 발매되지 않았던 6집을 제외하면은 5개 앨범 모두가 오리콘 차트 10위 안에 오르는데 이건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깨지지 않은 기록이라고 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고뇌를 노래로 표현해 그걸 성공으로 이끈 최초격인 뮤지션이었는데요. 실제로 90년대 후배 가수들이 이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의 사후 아이돌의 시대가 저물고 밴드의 시대가 돌입하는데 이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2015년
오사카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라이브 공연에서 오자키의 대표곡인 I Love You를 부르는데 그는 바로 오자키 유타카의 아들 오자키 히로야였죠. 자신의 아버지를 추모하는 의미로 자신의 라이브 공연에서 아버지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오자키는 그곳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을까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이제 자신의 나이대로 성장해 자신의 대표곡을 부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자키 유타카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